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그러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더라도 연립방정식의 솔루션, 해 집합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러한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적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변형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 영어로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연립방정식을 이제 푸는 그 해를 이제 찾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그멘트리 매트릭스를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들을 적용을 해서 가장 간단한 꼴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형태로 변형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가우스 소거법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연립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우스-소거법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일단은 행렬로 표현을 하고 행렬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때의 개수 행렬과 그 상수 행렬을 생각을 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우리가 먼저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먼저 한번 적어보면, 자, 주어진 그 연립방정식은 이제 식의 개수가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미지수, 변수가 모두 4개가 되는 거니까 개수 행렬은 3x4 행렬이 되겠죠? 따라서 A, B 첨가 행렬의 크기는 이제 3x4에다가 이제 B 컬럼이 하나 더 있으니까 3x5가 되겠습니다. 자, 적어보면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읽으면 되겠죠? 3,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값이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면 1, 1, 1, 0. 그리고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서는 개수가 1, 2, 1, 마이너스 1이 됐고, 컨스탄트 텀이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오그멘트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변형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 앞서서 그 역행렬을 이제 계산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비슷한 형태의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고 변형하는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 했던 방법과 거의 유사하겠습니다. 자, 즉 첫 번째 그 컬럼을 보면 전부 0이 되는 제로 컬럼은 아닙니다. 0벡터는 아닙니다. 0벡터가 아닌 경우에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물론 여기서는 모든 값이 다 그 0이 아닌 값인데요. 0이 아닌 값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 첫 번째 행에 보도록 우리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이제 순서를 바꾸도록 하죠. 즉 타입 1 엘리멘트로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을 한 것을 여기다가 쓰죠.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이제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으로 바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목표가 이제 여기 값을 1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바꾸기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요 동그라미 친 1 아래쪽에 1이 있는 첫 번째 컬럼 아래쪽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에 상수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고 혹은 세 번째 행에 더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면 여기 있는 1이 0으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을 이제 세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변형을 시킨 것을 적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행은 일단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암산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해 보죠. 그러면은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여기가 1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보죠. 그래서 더하면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겠고요. 3이 되면서 1이 되겠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네. 계산이 잘 됐는지 확인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를 1을 만들고 여기를 전부 다 0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행은 잠시 이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컬럼도 네, 잠깐 이제 있도록 하고요. 잊어도 되고 뭐 0이라서 같이 생각을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행렬을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렬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여기에 첫 번째 컬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부 00이 되는 그런 제로 벡터는 아닙니다. 따라서 0이 아닌 원소가 하나라도 있고 그 원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행이 되겠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1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대로 쓰죠. 일단 얘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0은 뭐 어떤 값을 곱하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선 이제 세 번째 항은 이제 그대로 써도 되는데, 공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좀 해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 이제 0, 마이너스 4, 0, 1, 마이너스 5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는 1 아래쪽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세 번째 항에 더할 텐데, 지금 세 번째 항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 값에서 여기 있는 값을 이제 0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거니까 4를 곱해서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해서 여기다 더한 결과를 여기다 쓰도록 하죠. 그러면 0, 4가 돼서 0이 되고, 0이니까 뭐 그대로 0이 되겠죠. 여기가 4, 네, 여기다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다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에서 여기 있는 값을 1로 만들어주고 다 0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두 번째 컬럼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1을 만들어주고 그 아래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생각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은 이제 잠깐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컬럼이 얘가 되는데요. 이 녀석은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1로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어떤 컬럼이, 가장 왼쪽에 있는 컬럼이 생각하고자 하는 행렬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컬럼이 전부 0으로 구성된 0벡터라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자, 물론 이 컬럼은 이제 위에는 생각 안 해보시고 아래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만. 여기가 이제 이게 0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1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로 변형한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뭐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뭐 아래쪽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1로 만들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1,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0, 0, 0, 1, 3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한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행에 가장 처음 나오는 0이 아닌 값을 1로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행에도 가장 처음 0이 아닌 첫 번째 값을 1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도 0이 아닌 첫 번째 값을 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1이 포함되는 컬럼을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친 값을 제외하고는 아래쪽에 있는 값이 0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위쪽은 0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1들이 그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순서가 컬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단계까지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forward step이라고 부를 텐데요. 가우스 소거법에서. 자, forward step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동그라미 친 1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친 1을 아래쪽에는 전부 0이니까 동그라미 친 1 위쪽에 있는 값도 그 컬럼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값도 0으로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목표인데요. 자, 그 forward 스텝에서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는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세 번째 행을 이용을 해서 세 번째 행에 처음 나오는 0이 아닌 값 1, 위쪽에 있는 이 두 값을 0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더하고 더하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세 번째 행을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0, 0, 1 있고 3이 있고요. 자, 더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은 0이기 때문에 그 앞쪽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0으로 그냥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더해지는 거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마찬가지로 3개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화가 없고요. 여기 있는 값만 그냥 0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 숫자, 상수를 바꿔주면 될 텐데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1을 다시 보면 여기 있는 것도 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이 이 녀석은 뭐 아래쪽만 있으니까 아래쪽 전부 0 됐고, 이 녀석은 아래쪽은 0 됐는데 위쪽이 0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래쪽은 없고 위쪽만 있는데 다 0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만 이제 처리하면 될 텐데, 얘는 두 번째 행을 사용을 해서 곱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행에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값을 0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네, 첫 번째 행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0, 0, 1이 되죠? 네, 세 번째 행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도 변화는 없습니다. 첫 번째 행만 변화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이 0이므로 얘는 변화가 없고요. 얘는 이제 0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들은 이제 물론 여기서는 00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얘는 0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만 얘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결과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변화가 없겠네요. 이 경우에는 1, 0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1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 과정을 backward step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과정이 가우스 소거법의 구체적인 이그젬플인데요. 자,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forward step과 backward step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forward step은 첫 번째 행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행렬까지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만들었을 때, 지금 이러한 행렬을 보면은 동그라미 친 1,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전부 0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그 삼각 행렬 꼴이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 upper triangular matrix 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물론 지금 주어진 행렬은 정사각 행렬은 아니지만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각선 아래쪽이 전부 다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각선 아래쪽이 0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위쪽이 남아있는, 위쪽이 0이 아닌 값이 남아있는 그런 삼각형 모양의 행렬이다 라고 해서 상삼각 행렬, 영어로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반대적인 형태도 있겠죠. 뭐 2, 0, 0, 3, 1, 0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이렇게 해서 위쪽이 전부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즉 대각선 아래쪽이 0이 아닌 값이 있는 영어 표현은 당연히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forward step을 하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는 상삼각형렬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ackward step에서는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컬럼에서부터 이제 그 왼쪽 컬럼까지 즉 위로 올라가면서 backward step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만들게 되면은 이때에 이제 그 행렬이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아직 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약속하진 않았는데 일단 그 특성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모두 0이 되는 그런 행은 없지만 만일에 그런 행이 있다면 그런 행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의 행이 0벡터가 아닌 그런 행들만 있는데 그런 행들은 이제 위에 있고 모두 성분이 0인 그런 행이 있다면 아래쪽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행에서 첫 번째로 0이 아닌 성분은 전부 다 값이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나타난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그 컬럼에 그 동그라미 친 것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0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아니니까 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난 위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러한 행렬이 되는데, 이러한 꼴의 행렬을 앞으로 우리가 기약 행사다리꼴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행렬의 모습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우스-호거법을 쓰면 일단 최소한 이러한 그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얻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꾸고 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연립방정식 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자, 기하행 사다리꼴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 기하행 사다리꼴이 간단한 행렬이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맨 최종적인 결과를 A', B'이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A, B였는데요. 즉,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으로부터 A'X equal B'이라는 연립방정식으로 좀 변형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 연립방정식과 이 연립방정식은 equivalent 하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 대신에 이 연립방정식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최종적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써보죠.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써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썼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좀 써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 B'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행렬 표현을 이제 그거 대응하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적어보면, 첫 번째 그 행은 결국 x1 더하기 0, 그 다음에 여기가 x3죠. x3는 1이라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은 여기만 1이네요. 그 앞쪽은. 그러면 x2는 2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행은 x4는 3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요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나타내는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퀴벌런트 한 것이죠. 자, 근데 이 녀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은 x2하고 x4가 얼마인지 딱 정해졌습니다. 즉, x2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고 x4는 3이 돼야 되는데, 이 식을 동시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과 이것은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요 식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식은 x1하고 x3가 더해서 1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x1은 x3를 이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동그라미 친 1이 여기 있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변수가 x1, 두 번째 식에서 x2, 세 번째 식에서는 x4입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은 값이 정확하게 정해지거나, 혹은 x1 같은 경우를 보면은 x3가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x1이 정해집니다. 즉, 모두 변수가 x1부터 x4로 4개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1이 3개가 되고 그거에 대응되는 변수가 3개가 되는데, 그 3개가 아닌 나머지 변수, 여기서 x3죠. 그 값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이 아무렇게나 정하고 나면 이 식에 의해서 동그라미 친 변수들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x3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제 둘 건데, 일반적으로 t라고 두죠. 뭐 3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미의 값을 생각을 할 거니까.
자, x3를 t라고 두면 자, x1은 뭐가 돼야지 이 식을 만족을 하냐면 1 빼기 t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x2는 지금 뭐 본 것처럼 2가 되는 거고 x4는 3이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고 어떤 걸 정하더라도 x1, x2, x4 이렇게 정하면 모두 이런 것들이 어떤 t에 대해서도 항상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간단한 연립방정식의 솔루션들을 우리가 적어보면 x1, x2, x3, x4라는 이제 컬럼 벡터를 나타내보면 x1은 1-t, x2는 2, x3는 우리가 t로 둔 거죠. 그 다음에 x4는 3으로 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t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하면 1, 2, 여기는 0이고요. 세 번째 성분은 여기는 3입니다. 그리고 t가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는 1, 네 번째도 없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실수, 여기서는 이제 그 개수들이 전부 다 이제 실수인 것 같으니까, 필드를 실개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t도 이제 임의의 실수 생각을 하는 거죠.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연립방정식의 모든 솔루션들을 지금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모든 솔루션들은 이러한 꼴이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주어진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솔루션들을 다 이제 구한 거죠. 즉, 솔루션 셋을 k라고 두면 k는 이렇게 쓰는 거죠. 1, 2, 0, 3 더하기 t에 마이너스 1, 0, 1, 0 그리고 t는 모든 실수 하면은 ax equal b의 모든 솔루션들을 다 모아둔 해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집합은 어떻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3절에서 얘기를 할 때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어떤 특정한 솔루션 하나, 그래서 S0라고 표기를 하죠. 하고 AX equal B에 대응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AX equal 0을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그 솔루션 셋을 KH라고 두면 S0와 KH에 있는 솔루션들을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의 생각을 해보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간단한 계산을 할 때는 AX, B를 직접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것과 이퀴벌런트한 A', B'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 솔루션 셋을 생각할 때도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 X equal B'의 솔루션 셋이 K니까 KH를 생각할 때도 A', X가 0이 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을 생각하고 그 녀석의 솔루션 셋을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K가 이런 꼴이라는 걸 얻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이것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S0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t는 임의의 실수를 택하더라도 이것이 항상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t를 0으로 우리가 둔다면 여기가 0벡터가 되고 여기만 남겠죠? 즉 1, 2, 0, 3은 주어진 원래 그 연립방정식 아니면 이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이 됩니다. 자, 그것을 S0라고 두면 실제로 대입을 해봐도 되겠죠? 1, 그 다음에 2, 여기가 0이고 3이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S0는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물론 A'x equal B'의 솔루션이나 AX equal B의 솔루션이나 뭐 동일하기 때문에 S0가 AX equal B에 대해서도 솔루션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가 KH에 있는 벡터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KH의 디멘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KH의 디멘전은 n-랭크였습니다. 자, KH는 이제 A 프라임 X 이퀄 0인 거니까 A 프라임의 랭크를 빼면 될 텐데, 자, 여기서 n은 얼마냐면 지금 이런 연립방정식을 좀 생각을 하는 거니까 n이 변수가 여전히 뭐 4개가 되고요. 자, 랭크를 생각하는데 지금 a는 여기까지죠? A 프라임. A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랭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만든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1 밑에 전부 0이고 1 밑에 전부 0이고 그런 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 즉, 첫 번째 행에 C1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 C2를 곱하고 세 번째 행에 C3를 곱해서 다 더한 행렬 벡터가 0벡터가 되려면 첫 번째 성분은 여기가 0이고 여기만 1이기 때문에 결국 더한 것이, 즉 써보면 C1에 1, 0, 1, 0 더하기 C2에 0, 1, 0, 0 더하기 C3에 0, 0, 0, 1 더한 것이 0, 컴마를 쓰죠. 이 되는 C1, C2, C3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1이 되는 거는 얘밖에 없으므로 C1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0이 되려면 C1이 0이 돼야 되죠. C1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다 생각할 필요 없고, 자,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두 번째가 1이고 여긴 0이 되므로 두 번째 성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2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없어지고, 그러면 C3에다 이걸 곱해서 0이 벡터가 되려면 C3도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쉽게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그래서 랭크는 linearly independent한 행이 3개이므로 랭크는 3이 되겠습니다. A' 랭크는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homogeneous equation에 대응하는 homogeneous equation의 solution set의 차원이 1차원이라는 거죠. 1차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베이시스를 생각을 해보면 베이시스는 하나의 벡터로만 구성이 됩니다. 물론 0벡터가 아닌, 물론 이제 U가 KH의 원소가 되어야 되므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이면서 0벡터가 아닌, 즉 난제로 벡터로서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그 녀석이 베이시스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녀석이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우리가 대충 좀 감이 오죠? 실제로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 0, 1, 0을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KH에 속합니다. 즉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1, 2, 3이 아니라 0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1하고 1 x1하고 x2 더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x2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4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0은 즉 이 솔루션 표현에서 t 다음에 있는 이 벡터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난제로 벡터이므로 결국 KH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의 벡터만 생각을 하더라도. 따라서 요 표현이 결국은 이런 뜻인 거죠. 즉, 이 녀석은 particular solution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U라고 둔다면 U가 KH의 베이시스를 이루고요. 하나만 가지고. 따라서 이 표현이 S0 더하기 TU 이런 꼴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온 이유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인 KH의 디멘전이 1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일반적으로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해라는 거죠. S0는 특정한 하나의 해고, 이것은 이제 모든 해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방식이다라는 의미에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좀 정리해보면, 자, 이 표현에서 이 녀석은 원래 주어진 그 연립방정식 솔루션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그거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고, 따라서 이 녀석은 요 벡터 하나만을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이 KH의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KH는 처음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대응하는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었고요, 물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example를 통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행렬을 좀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행렬을 가지고 실제로 해를 우리가 한번 구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서 가우스 소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행렬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형을 할 행렬인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을 좀 더 엄밀하게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렬을 봤을 때 아래에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면 그 행렬의 형태가 기하행 사다리꼴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세 가지 조건이, 자, 일단 말로 먼저 설명을 하죠. 자, A라는 이제 행렬을 이제 봤을 때, 자, 각각의 이제 행을 보면 어떤 행은 모든 성분이 0인 그런 행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행은 뭐 하나라도 성분이 0이 아닌 그런 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을 이제 구분할 때 제로, 로우 혹은 이제 난제로 로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벡터 입장에서 하나의 행이 0벡터가 아닌 행을 이제 non-zero row라고 부를 거고요. 모든 성분이 0인 행을 zero row, 즉 0벡터인 행을 이제 간단하게 zero row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을 봤을 때 그 zero row는 아래쪽에 있고 non-zero row는 위쪽에 있는 그런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전부 다 있다면, 제로 로우가 있다면 그거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non-zero row는 위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자, any row containing a non-zero entry, 즉 이 녀석이 우리 표현에서는 non-zero row죠. non-zero row는 precede,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미 어떤 row보다는, 어떤 row냐면 any row라는 게 all entry가 제로인 거,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있는 경우에, 그러한 row가 있는 경우에는 그 row보다는 앞서 간다. 앞서서 간다는 뜻은 이제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뒤에 있는 any row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모든 성분이 0인 거니까 zero row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자, A라는 이제 행렬 생각했을 때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로 로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0입니다. 난제로 로우가 위에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난제로 로우니까 각각의 행을 보면 0이 아닌 성분이 최소한 하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성분 중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런 원소를 생각을 하죠. 0이 한참 나오다가 0이 아닌 처음 등장이 여기 있다고 하죠. 각각의 행에 대해서. 자, 람다는 0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그 람다, 0이 아닌 람다가 각각의 행마다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그 난제로 로우에 대해서는 그런 행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그 람다들을 생각을 했을 때, 즉, first 난제로 엔트리입니다. 각각의 행에서, 이제 람다라고 쓴 것이고요. 각각의 행에서 0이 아닌 성분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거죠. 가장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0, 0, 0, 3, 1, 0, 0, 2 이렇게 나갔다면 이 녀석인 거죠. 자, 이 녀석들이 지금 그 등장을 이제 각각의 행마다 있을 텐데 난조로에서는 그것이 등장하는 컬럼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컬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나타나는 그런 조건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네, 좀 약간 헷갈렸는데요. 네, 그거는 세 번째 조건으로 하고요. 네. 자, 그런 람다를 생각했을 때 그 람다가 포함되어 있는 컬럼을 생각을 해서요. 이 람다를 제외한 다른 같은 컬럼에 있는 다른 성분 전부 0이 되는 그런 조건을 두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보면 자, 그 녀석이 그 유일한 난제로 성분이다. 0이 아닌 성분이다. 어디에서? 그 성분이 포함된 컬럼에서 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그 행렬을 생각한다면 자,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0이 아닌 성분은 이 녀석이고요. 두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은 이 녀석이고 세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은 이 녀석입니다.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 즉 이 녀석은 첫 번째 컬럼이죠. 첫 번째 컬럼에서 이 녀석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B가. 그리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이 녀석인데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은 두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에서는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원소 성분은 1인데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 포함된 컬럼은 네 번째 컬럼. 네 번째 컬럼에서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 이라는 조건입니다. B가.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자,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은 이와 같이 전부 다 1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행에서 첫 번째로 0이 아닌 성분은 1이 되고 그런 1이 등장하는 컬럼의 위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즉, 그 1이 여기서 있어요. 이제 first non-zero entry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컬럼을 생각을 해보면 그 컬럼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뭐의 오른쪽이냐면 그 전 위에 있는 그 행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1일 텐데 그 위에 있는 행에 대해서 1이 나온 그 성분이 포함된 컬럼의 오른쪽. 자, 이걸 보죠. 얘를 보면 얘는 이제 두 번째 컬럼인 거죠. 자, 이거의 위쪽은 이제 첫 번째 행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행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있는데 그 녀석은 첫 번째 컬럼에 등장한 거죠. 즉, 이 녀석의 오른쪽에 얘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보면은 앞선 로우를 생각을 했을 때 위쪽에 있는 행을 생각을 했을 때 위쪽의 행에 대해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있을 텐데 그 녀석이 나타난 컬럼
보다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분이 나타난 컬럼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행렬을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만든 이 행렬 전체를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행렬인데요.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죠. 이 녀석은 기하행 사다리꼴입니다. 자, 기하행 사다리꼴이 아닌 경우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요런 행렬 보죠. 자,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은 제로 로우는 0인 행은 아래쪽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행이 0인 행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케이. 2번 조건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행은 이 녀석이고요. 두 번째 행은 이 녀석이고요. 세 번째 행은 이 녀석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을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행을 보면 이 녀석이 포함된 첫 번째 컬럼에는 전부 0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질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맞질 않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포함된 첫 번째 컬럼이 두 번째 컬럼인데 얘가 또 0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뭐 기하행 사다리꼴은 아니긴 할 텐데 세 번째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동그라미 친 녀석은 그 이제 전부 1이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이 나타나는 컬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는 거죠.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자, 각각의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제로 행은 없으니까 0인 행은 없습니다. 0벡터인 행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각의 행에 대해서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고 자, 이러한 녀석이 포함된 컬럼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나머지가 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난제로 성분에 대해서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이 첫 번째 컬럼입니다. 첫 번째 컬럼은 이 녀석을 제외하면 전부 0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서도 첫 번째 난제로가 이 녀석이고 그 녀석은 세 번째 컬럼에 있는데 세 번째 컬럼의 나머지가 전부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자, 동그라미 친 녀석이 전부 다 1이고 거기까지는 오케이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녀석도 기하행 사다리꼴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자, 1번 조건 뭐 쉽게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2번 조건 자,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을 생각하면 각각의 행마다 이 녀석이고 그 녀석이 포함된 컬럼은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을 보니까 동그라미 친 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0입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 세 번째 조건은 기하행 사다리꼴 세 번째 조건을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친 게 전부 1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값이 나타나는 순서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이지만 B에 있는 세 개의 행렬은 기하행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변경을 하고 싶은 건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가우스 소구법을 써서 최종적으로 목표가 이러한 행렬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50분이 다 돼서 일단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네, 기하행사달골까지는 얘기하고요. 가우스 소구법을 좀 일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다 보진 못하겠지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그 가우스 소구법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로 먼저 설명을 하고 순서대로 한번 보죠.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첨가 행렬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를 하나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행렬이 주어지면 첫 번째 컬럼을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모두 0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모두 0일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컬럼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여 가면서 모든 컬럼이 0 벡터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거고, 즉 A가 0 행렬인 경우라면 이 자체로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0 행렬 자체는 이 모습 자체로 기하행 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행렬일 때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자, 0 행렬이 아닐 때는 컬럼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다 보면 난제로 컬럼이 최소한 하나는 있겠습니다. A가 0 행렬이 아닌 경우라면, 0 행렬일 때는 이미 했고 0 행렬이 아닌 경우라면 난제로 컬럼이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앞에 이제 쭉 0 벡터만 나타나다가 첫 번째로 나타내는 난제로 컬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전부 0이라고 하고요. 다시 쓰죠. 여기 전부 0. 자, 여기는 이제 0이 아닌 성분이 하나라도 있는 거죠. 최소한 하나는. 자, 그런 컬럼에 대해서 제로 벡터가 아닌 거니까 이 중에서 어느 위치에는 0이 아닌 그 성분이 있겠습니다. 뒤에 더 있겠고요, 물론. 이런 상태가 있을 텐데, 자, 이 0이 아닌 람다를 생각한 다음에 여기 있는 행과 뭐 첫 번째 행의 순서를 바꿔서 이 람다의 위치를 첫 번째 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바꿔봤자 그대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난제로 벡터가 있을 텐데, 람다를 이제 맨 위로 올렸으니까, 첫 번째 행으로 올렸으니까 여기가 람다가 될 텐데요. 자, 람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행으로 옮긴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가 람다 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0이 아닌 값을 곱할 수가 있으니까. 자, 곱하면 여기를 1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뭐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1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조금 여기다가 쓰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여기 람다를 이용해서 여기를 1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행에 상수배를 해서 아래쪽 행에다 더하는 elementary operation 적용해서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가 2, 3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당히 첫 번째 행에다 상수를 곱해서 더함으로써 여기를 전부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거기까지 우리가 한다면 여기가 0, 전부 0이 되고요. 그 다음 컬럼이 첫 번째는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더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elementary operation들 적용해서 여기까지 일단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첫 번째 행은 우리가 일단은 뭐 만족한 상황 됐으니까 이제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그리고 여기도 왼쪽도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고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도 여기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로 앞에는 전부 다 0입니다. 이만큼은. 자, 그럼 이쪽을 생각을 해서 이쪽을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전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가 전부 영행열이면 전부 다 0이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멈추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앞에 있는 컬럼부터 하나씩 살펴보다가 0이 아닌 컬럼을 처음 만나게 되면 상황을 한번 써보죠. 네,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일단은 마무리를 조금 합시다. 답은 0이고 자 여기 오른쪽을 살펴보다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영행열이 그 컬럼이 여기 있는 컬럼이 0 컬럼이 아닌 제로 벡터가 아닌 걸 처음 만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 0인 컬럼이 나타났고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쪽에서 물론 여기는 0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래쪽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0이 아닌 이 안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첫 번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비슷하게 0이 아닌 성분이 있을 거고 그 성분을 사용해서 위치 교환을 해서 두 번째 행에 1이 그러니까 람다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상수배를 해서 여기를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아래쪽 행에 더함으로써 이쪽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처음에 A에서부터 이런 모습으로 갔던 일을 다시 한번 이 아래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을 만들어 준 거죠. 첫 번째 행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0이 아닌 첫 번째 값이 1이 되게 두 번째 행에서도 0이 아닌 첫 번째 값이 1이 되게 그리고 그 녀석이 나타난 컬럼의 다른 성분 아래쪽에 있는 거는 위쪽은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0이 되게 지금 만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바꿀 수 없을 때까지 즉 최종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변형할 행이 없거나 아니면은 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0000000인 그런 행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가 포워드 스텝입니다. 자, 포워드 스텝을 이제 하고 나면 포워드 스텝 하고 나면 그 형태가 네. 다시 여기다 쓰죠. 네. 0, 1, 그 다음에 이만큼 또 0, 1 쭉 가다가 이제 뭐 또 0, 1 뭐 이 정도까지만 쓰죠.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아래쪽은 전부 다 이제 0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왼쪽 앞쪽도 지금 0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백워드 스텝을 하는 거죠. 즉 아래쪽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난제로 로우들이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난제로 로우들이 있을 거고 앞에 예제는 없었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체 행 자체가 0이 되는 그런 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0인 그런 행을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난저 로우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거 위쪽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기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위에다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할 때 이 앞쪽에 있는 값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앞에 있는 값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제 0으로 다 바뀌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난저 로우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 다음 로우로 올라가서, 즉 두 번째 로우로 올라가서 이거 위쪽에 있는 값을 또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더하면 거죠. 그럼 여기도 0을 만들어 줄 텐데 이런 과정에서 여기 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런 일들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그런 일을 이제 마치고 나면 첫 번째 행 가지고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으니까 두 번째 행까지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우스 소거법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우스 소거법이 끝나고 이제 최종적인 이런 결과가 이제 남을 텐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행을 보면 제로 로우는 밑에 있고 난제로 로우는 위에 있도록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행에서 그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들을 보고 그 녀석이 나타낸 컬럼들은 전부 다 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들은 전부 1이고 그 1이 나타난 위치가 오른쪽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우스-소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하행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가우스-소거법을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여기까지가 네, 약간 좀 그림을 막 섞었어가지고 포워드 스텝까지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백워드 스텝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막 복합해 써가지고 지금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자, 포워드 스텝하고 백워드 스텝으로 나눴는데 포워드 스텝까지 하면 기하행 사다리꼴은 안 되지만 기하행 사다리꼴의 첫 번째 조건, 즉 제로 로우는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각각의 행에서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은 1이 되고 그 녀석이 나타난 위치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간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행에서 0이 하는 첫 번째 성분이 있는 그런 컬럼 아래쪽에 있는 것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만 포워드 스텝까지만 이제 끝내면 그거보다 위쪽에 있는 것까지 0이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것은 백워드 스텝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워드 스텝까지 하면 기하행 사다리꼴의 두 번째 조건까지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우스-소거법을 이제 통하게 되면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로 설명했던 것을 조금 반복해서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1번부터 5번까지가 포워드 스텝, 포워드 패스라고도 하고요. 자,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로 지금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 영위하는 첫 번째 성분은 1이 되고 그 녀석이 나타내는 컬럼의 위치는 위에서 내려올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즉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의 A와 C 조건, 첫 번째랑 세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 7이 백워드 패스, 백워드 스텝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포워드 스텝을 통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기하행 사다리꼴 행렬로 지금 바꿔놓는 거죠. 즉 각각의 행에서 0이 아닌 첫 번째 성분이 나타나는 그 컬럼의 다른 성분들을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의 B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는 CRN 3.14 내용입니다.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행렬로부터 출발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하행 사다리꼴로 변형을 할 수 있다, 변형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 기하행 사다리꼴의 특성도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